주식시장에서는 설날 연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약 일주일 반 정도 쉰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적립식 투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보는 것도 주식 투자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 34주차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임명될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티 주도하는 333 정책을 통해서 석유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 9월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실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실현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소형주와 금융주 중심의 섹터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했던 월요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개장한 날이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 지수는 한 달간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식 가격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최소 2달에서 4달 정도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딩을 해온 투자자들은 많은 자금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에는 많은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진행하면서 화요일 장 마감과 수요일에 걸쳐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주가가 갭 상승을 하며 돌파할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실적 발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작년부터 실전 투자 일지 영상에서 다뤘던 GE Vernova와 넷플릭스는 2024년 4분기에도 GE Vernova는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 140% 상승, 넷플릭스는 전년 대비 주당 순이익 102% 상승이라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세 자릿수 실적 상승이 나타날 경우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발표되면 주가 상승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 돌파 시점이나 지지선 형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 발표와 기대감에 의해 GE Vernova와 넷플릭스는 앞으로 1에서 2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에는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이는 실적 시즌의 금융주와 시장의 주요 리더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장세가 약간 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금리 인하와 관련해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는 약간 하락하며 마감되었습니다. 빅테크 친구들 중에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4개의 종목 중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락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는 주식은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실적 대응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메타는 현재 2024년 4분기 EPS 성장률 예상치가 27%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모두 한 자릿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메타는 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며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돌파 시그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더는 매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피고 그에 따라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저처럼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업에 충실하며 노후를 편안히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적립식 투자가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입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장이 고점으로 평가받았던 시점에서 적립식 투자 계좌를 열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갱신하며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한 번 최고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자산시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혁신의 나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최고의 500대 기업을 알아서 골라주는 S&P 500 ETF나 나스닥에 상장된 최고의 혁신기업 1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1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5년 안에 더 이상 추가 자금을 넣지 않아도 배당금만으로 자동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5년만 꾸준히 투자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이번 주 적립식 투자 34주차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 QQQM은 현재 매주 약간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11.10%의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만 원씩 자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일반적인 적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와 비교했을 때 약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며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은 비슷해 보이죠? 이번 주 S&P 500 ETF는 11.7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두 ETF 모두 빅테크 주식들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그 주식들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둘 중 하나만 투자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데이터로 볼 때 나스닥 100 ETF의 장기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화를 위해 배당 ETF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해도 좋고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월배당 ETF JEPQ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JEPQ를 통해 5.4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적립식 계좌는 결국엔 우상향하는 자산, S&P 500과 나스닥 ETF만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JEPQ는 매월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매주 계좌를 점검하며 자동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총 수익률은 9.21%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보다 약 1.5%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10.88%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은 JEPQ를 제외하면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 투자만으로도 11%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고려해 1억 원 달성률을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의 38.49% 다다른 모습입니다. 총 수익률 변화를 보면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시장의 급변동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0년을 바라보는 노후 투자에서는 이런 변동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80%가 되더라도 꾸준히 자금을 투입해 자동화를 유지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추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최고 수익률 10.95%를 거의 회복한 상태이며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설날 아직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훌륭한 트레이더라 자부하시는 분들도 노후를 위한 계좌만큼은 걱정 없이 자동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자동 매수하면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나의 노후 자금은 꾸준히 쌓여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트레이딩 자금을 전부 써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노후를 위한 자금은 안전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 설날 꼭 적립식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